철학의 망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서 쇼펜하우어. 시작합니다. 아서 쇼펜하우어는 삶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구에서의 삶을 우주적 재앙으로 보았고,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더 나은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를 감옥형에 비유하며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고통은 쾌락을 훨씬 초월합니다. 모든 인간은 의지 또는 생존의지라는 보편적인 힘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 힘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대다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많은 고통을 자초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보통 카드게임이나 친구들과의 시간 같은 세속적인 쾌락을 쫓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루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만 쇼펜하우어는 지속적인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삶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저서 삶의 지혜에 관한 격언들에서는 고통을 최소화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철학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잘못된 삶의 방식과 그 결과를 탐구하면서 덜 고통스럽고 어쩌면 즐거운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가지 측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입니다. 각각의 측면은 장단점이 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누구인가가 개인의 행복의 질을 주로 결정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격, 즉 본질적인 특성이 삶을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 측면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지 말아야 할지를 상기시켜 줄 수 있으며 소유물과 지위 같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혀의 소음이라고 부른 것, 즉 타인의 인정 추구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돈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의 탐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오늘날의 대량 소비 문화와 병든 사회를 본다면 아마 우리에게 실망하며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물질적 소유물을 축적하고 재정을 늘려가는 경향을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으며 물건을 구매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에 따르면 재산의 축적은 고통을 줄이려는 인간의 방식입니다. 고통은 구매나 획득을 통해 해결되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소비주의 맥락에서 이 고통은 지루함과 결핍감으로 나타나며, 반면 부정적인 힘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고통스러운 욕망이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일시적 종료는 종종 매우 짧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물질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에 대한 욕망에 이성이 정해야 할 한계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의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양은 없기 때문이다. 그 양은 항상 상대적이다. 즉, 그가 원하는 것과 얻는 것 사이의 비율을 유지하는 만큼만 필요하다. 사람의 행복을 그가 얻는 것만으로 측정하고 그가 기대하는 것과는 비교하지 않는 것은 마치 분자가 있지만 분모가 없는 분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사람은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의 상실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없어도 똑같이 행복하다. 반면 100배나 많은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얻은 물건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가 만족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수익 체감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이 현재에는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되고 지루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현재 사회를 보면 지루함이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락과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점점 더 무기력해 보입니다. 과도한 소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처음에 그 고통을 초래한 물질적 욕망을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악이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지만 그것을 빠르게 소비하고 다시 가난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본을 유지하거나 늘리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한 사람은 탈출할 기술이 없어서 지속적인 가난에 시달리며 이는 고통을 초래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지만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위해 싸우거나 가치 있는 철학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고통의 다른 극단인 지루함으로 이어지며 이는 그에게 고문과도 같다. 차라리 가난이 그에게 할 일을 주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는 돈의 가장 좋은 용도가 사람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주고 일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며 악과 불행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는 재정적 독립을 강조하며 우리가 우리 시간의 주인이 되되 지루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뻐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마치 고양이가 누군가에게 쓰다듬을 때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향을 약점으로 보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의 행복에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계속 걱정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명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장점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판과 명예를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줄을 서서 행동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가 도덕성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명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 개인의 마음의 평화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경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의 마음속 내용이 대부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의미하고 생각이 좁으며 감정이 비열하고 의견이 비뚤어져 있으며 대부분 오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태도는 무관심일까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주된 존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간단한 진리를 적시에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크게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개인 생활의 실제 조건들, 즉 건강, 기질 능력, 수입, 배우자, 자녀, 친구, 집 등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복에 100배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명예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존재와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중시하고 외부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외부 세계를 어떻게 보고 경험하는지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렌즈를 형성하고 우리의 감각이 인식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 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는 이러한 외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오히려 가난하고 무명일 때보다 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부와 명성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질이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무엇인가는 그가 가진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 그의 행복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한다. 한 사람이 무엇인가는 즉 그의 개인적 특성은 항상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그의 개성은 항상 그와 함께하며 모든 경험에 색을 입히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즐거움에서도 즐거움은 주로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다. 비관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예상치 않게 칭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기분의 유쾌한 흐름이라고 부르며 특별한 이유 없이 행복하고 쾌활하게 지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오며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다른 축복의 상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만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적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순한 일보다는 더 자극적인 일을 해야 하고 힘이 넘치는 사람은 앉아서 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쾌활함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기분이 좋다면 가장 간단한 것들도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며 얼굴에 미소를 짓기 위해 돈이나 명성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러한 요소들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쾌활함은 고통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성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의 대상을 추구할수록 쾌활함은 더 멀어집니다. 부와 명성을 얻으려는 노력은 오히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많은 형태의 쾌락이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 지루함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지속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쾌활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관리한다면 쾌활함이 더 자주 우리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그는 불행하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나치게 행복해지려는 욕망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해독제는 내구성이 있고 널리 이용 가능하며 유익하지만 해롭지 않은 것들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쾌락을 얻으려 하지 말고 고통을 피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쾌활함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작은 고통의 상태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두 번째 부분에서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루며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을 제시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이상적이지만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며 불교 승려와 같은 몇몇 사람만이 이를 시도합니다. 따라서 그의 규칙은 일반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일반인에게 금욕주의자가 되라고 조언하지 않지만 지혜롭게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희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 명상, 철학, 시, 음악 또는 문화에 대한 취향과 같은 높은 쾌락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쾌락은 많은 낮은 쾌락에 비해 끝없이 즐길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조용히 앉아 음악을 듣고 글을 쓰고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며 부유하거나 평판이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가져다주는
잠재적인 기쁨은 고통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귀중한 위안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